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면접 때 땡땡땡땡 답변하면 100% 광탈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땡땡땡땡은 바로 적어 보겠습니다. 어설프게 답변하면 100% 광탈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막을 입히진 못하지만 이렇게 그냥 워드에다가 동시에 치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도 그렇고 뭐 제 영상도 그렇고 뭐 다른 선생님들 좋은 정보들을 이렇게 학습하시고 좀 발전하고자 하는 모습들은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취업이라는 게 자기 고집만 있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어떠한 좋은 노하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지식들을 학습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하는 부분은 정말 잘하고 계신 건데, 단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교육 자료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마도 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 이 주제와 이 지금 이야기하는 문제가 굉장히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구분을 한다는 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이나 뭐 지원 회사, 직무에 따라서 아래에 있는 질문들에 대한 어떠한 교육 콘텐츠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고 하시더라도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고 약간 그렇게 판단을 하실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지원자 학점이 발사이즈인데 너 뭐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압박형 질문을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어떻게 답변해야 되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제 뭐 어떤 부분들을 중요하게 하다 보니까 대외 활동을 더 중시 여겨서 학점 관리를 잘 못했고 그 이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건 좋은 답변으로 보기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압박형 질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인정하고 긍정으로 마무리하는 패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학점이 발사해지는데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학생 입장에서 학점 관리 못한 것은 저희 부족한 부분이고 저 스스로도 반성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대학교 때 책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배워 나가는 부분에 관심이 있었고 그렇게 대외 활동 등을 하면서 저의 어떤 역량을 키울 수는 있었습니다. 다만 학점 역시 지식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최근 이러한 노력도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인정하고 긍정으로 마무리하는 패턴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압박형 질문, 특히 학점 관련해서는 이렇게 답변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강의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정말로 본인들 학점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논리도 논리지만 그 컨텐츠를 그대로 쓸 수 있겠죠. 물론 뒤에 있는 어떤 경험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근데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따져보셔야겠지만, 만약에 난 학점 되게 좋은데 그럼 이 뭐지? 이 이야기는 나랑 상관없는 건가? 아니죠. 왜냐하면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유사한 압박 질문을 받았을 때, 인정하자. 핑계대지 말자. 인정을 하고, 대신에 인정만 하면 자신감이 좀 없어 보이니까 인정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자. 그게 이게 패턴이란 말이에요. 지금 논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학점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지식적인 측면에서 컨텐츠는 쓰지 못하지만 이 논리는 내가 활용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뭐 지금 강민혁 아저씨가 이야기하는 거 그냥 지루하니까 한번 들여다 볼까 해서 그냥 뭐 힐링한다. 차라리 뭐 이런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다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이 정도로 뭐 표면적인 콘텐츠에 대한 활용 가능 여부라든지 아니면 어떤 논리 활용 가능 여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아마 잘하고 계실 거라고 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자, 이제부터 이야기할 부분입니다. 학습을 하면 진정한 학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현실에서 쓸 수 있는 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어설프게 학습한 다음에 면접장에서 여러분들 그걸 흉내내잖아요. 이거 완전 진짜 재앙 수준의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과거에 우리 지원자분들한테 강의를 항상 했을 때 모든 면접의 답변, 이렇게 모든 질문을 받으면 면접의 답변은 항상 회사와 직무와 개인 경험과 미래지향적으로 답변을 해라 라는 무시무시한 노하우를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 얘기를 많이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로직은 맞는데 우리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그런 논리가 좀 아니라는 걸 제가 판단을 했었거든요. 물론 개개인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있지만 대다수 보통 지원자라고 한다면 이 논리 적용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느낌이냐, 제가 강의를 할 때 항상 그냥 질문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면접관이면 저한테 질문을 한번 줘보세요 라고 한 다음에 어떤 질문이 오더라도 저는 회사 직무 경험 미래를 감안한 다음에
답변을 드립니다. 저는 이게 기계적으로 되는 사람이 왜? 밥 먹고 이것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번 연습할 때 저는 100만 번 이상 연습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제자 중에 한 명이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제자가 직접 한 건 아닌데 제가 제자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야, 남자친구 있냐? 여자친구 있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치자. 그리고 너는 지금 CJ에 지원했어. 그리고 너는 인사팀에 지원한 거야. 너 이거 어떻게 답변할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이걸 답변할 수 있겠냐 이거죠. 내가 지금 CJ에 지원했으니까 그래. 여자친구 있다라고 하고 소개팅은 CJ 지원했으니까 그 CJ 계열사 빕스, 그래 빕스로 얘기하자. 예, 저 소개팅을 했는데 빕스에서 소개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지금 인사팀에 지원하는 사람이니까 그래 평가, 그래 보상, 그다음에 채용 이런 거 하는 거니까 예, 제가 소개팅 그 평가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소개팅을 진행하면서 평가 리스트에 뭐 외모 몇 점, 성격 몇 점, 뭐 학벌 뭐 그다음에 무슨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다 따져 가지고 제가 평가를 해서 이 친구와 만나게 됐고 뭐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제가 인사팀에 지원한다면 제가 더 그런 것들 많이 해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완전 개 사이코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회사 직무 경험 미래라는 걸 반영하는 건 굉장히 좋지만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들을 구분할 수 있는 것도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이 내재화되고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간 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맹목적으로 아까 얘기한 뭐 학점 발사해진데 뭐냐? 인정하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말 긍정으로 끝내자. 이게 머릿속으로는 이해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갑자기 학점 공격이 아니라 우리 지원자 왜 어학연수 안 갔다 왔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원자 여성인데 잘할 수 있나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원자는 인턴 경험도 없는데 너무 노력을 안 한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식으로 전혀 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받은 거예요. 분명히 머릿속으로는 그래 인정하고 긍정으로 마무리하자. 그래서 어떻게든 적용해 보려고 되게 어색하게 인정한답시고 해가지고 그냥 말로 그냥 예 인정하겠습니다. 말로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어떠한 태도로서 인정을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 내재화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부분들이 연습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적용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반복 노력이 필요한데 익숙해질 때까지 하셔야 돼요. 강민혁이라는 사람이 뭐 면접 연습을 많이 했느냐? 좀 재수없게 들리시겠지만 면접 연습 참 많이 안 했습니다. 근데 누구보다 정말 많이 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개 멍멍이 소리냐? 면접이라는 건 있잖아요, 여러분들. 강민혁이라는 사람한테 와서 뭐 면접 컨설팅을 받으면 뭐 좋아지느냐?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한테 가서 교육받으면 좋아지냐? 좋아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벼락치기일 뿐이다. 진짜 실력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본인의 생각하는 그러한 의사들을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타인과 상호작용하면서 그런 것들을 조율해낼 수 있는 역량을 쌓아왔느냐가 그게 총집합이에요, 면접장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벼락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벼락치기 굉장히 중요해요. 분명히 평상시에 잘하는 사람도 벼락치기가 필요한 것이고 평상시에 못했다고 하더라도 벼락치기를 정말 벼락치기를 해가지고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스타트하는 지점 자체가 다른 겁니다. 강민혁 같은 사람은 주변에 널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어디 가서도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댓글로 달아주셨지만 뭐 말을 잘한다 뭐 이렇게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다 뭐 좋게 얘기를 해주신 것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 분명히 이와 같은 강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관련된 취업 컨텐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평상시에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좀 익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기 보여드린다고 메모를 좀 했잖아요. 제가 이걸 보고 읽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뭐랄까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좀 더 이해하기 좋게 그 뭐지 자막을 남겨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 기술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다 그냥 이걸 입력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이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한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제 말에 신뢰성이 있겠냐는 거죠. 그만큼 반복적으로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면 어쩔 수 없다. 계속 극복할 수 있도록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하다고 하시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 어떤 욕먹을 수 있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간절하다라고는 하는데 간절한 것 같지가 않아요. 뭐 자리 깔아야 되고 뭐 준비해야 되고 커피도 한 잔 마셔야 되고 뭐 담배도 한 대 펴야 되고 스터디도 가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자꾸 뭔가 어떤 거 먼저 한 다음에 그걸 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렇게 연습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면접이라는 건 뭔가 준비된 상태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 당장 그냥 뭐뭐뭐뭐 해야 돼요. 이거 뭐다? 그냥 중얼중얼 하세요.
중얼중얼 내가 생각하는 거 중얼중얼 나한테도 얘기해보고 중얼중얼 이거 계속 해보셔야 돼. 이게 무슨 느낌이냐? 면접에서 쓰는 용어가 이 외국어와 같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면접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야,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야, 오늘 너와 나의 사랑을 최적화시켜보자.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이 최적화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근데 면접장에서는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 지원한 직무에서 제가 지원한 직무에서 어떤 부분들을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역할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약간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최적화라는 용어 자체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쓴 용어가 아니에요. 그 말은 뭐다? 이 말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면접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외워서 면접장에서 얘기하려고 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느냐?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긴장하고 막 이렇게 뭐랄까 더듬는 이유가 단순하게 면접장이라는 곳이 긴장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혀 자체가 이 최적화라는 단어를 많이 발음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습을 안 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그냥 지금 당장 중얼거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중문과 출신이잖아요. 외국어를 어떻게 공부했는지 여러분들 잘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전 영어를 잘 못했어요. 근데 중국어는 그래도 꽤 잘했었어요. 왜? 부끄러움이 없었거든. 어차피 다들 중국어 못하니까 나는 그냥 막 중얼중얼 거리는 거야. 길거리에서 중얼중얼, 지하철 타면서 중얼중얼, 자전거 타면서 중얼중얼, 어디 가서 중얼중얼. 누가 보면 되게 미친놈이었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정말 그게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중국어 강의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그만큼 면접에서 여러분들 간절하면 그 얘기들도 많이 해봐야 돼. 던져봐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너무 많은 부분들을 소화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연습해야 되느냐? 자, 여기 나온 것처럼 단계적으로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 있잖아요. 이렇게 정하셔야 돼요. 아까 내가 컨텐츠를 이 정도로 받아 놓으면은 그 중에서 일단 난 요 정도만 일단 써봐야겠다. 그걸 써보고 내가 익숙해지면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이런 단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한꺼번에 이걸 다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전달하는 컨텐츠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이 전달하는 컨텐츠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딱 이거 하나만 써보자.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라 지금부터? 중얼중얼 거리자. 꿈에서도 막 중얼중얼 거려야 돼. 꿈에서도 막 자기소개 해봐야 되고, 꿈에서도 이 직무는 무엇이며, 이런 얘기가 나와야 지금 정상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꿈을 꾸면서 면접 연습하는 꿈을 안 꾼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물론 개인의 그런 편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약간 아쉬운 부분이에요. 지하철 타면서도 이제부터 중얼거리세요. 노래 듣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 노래 들을 때가 아니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뭐 당신이 뭐 알바 아니 이렇게 할 말은 없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면접을 위해서 할 게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나는 이제 가서 모의 면접장 가서 아니면 스터디 가가지고 연습할 거야? 면접은 연습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해라? 중얼중얼 거려라. 마지막 중얼중얼 할 때 구독과 공감은 사랑이다. 자, 요것도 이제 중얼중얼 요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웃음 포인트 하나 주려고 그렇게 했으니까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 역시 이제 강의 내일 할 거 중얼중얼 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중얼중얼